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작은 디저트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밖에 없는 정말 작은 가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단골 손님이 있어서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좋아해 주시고 종종 디저트 강좌도 열어서 적자는 면하고 겨우겨우 제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원래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고 그나마 친정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구석에서 12평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곳보다 월세를 반값 정도만 받으시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만약 부모님 건물이 아니었다면 진작 망해서 폐업하고 저도 다른 일을 알아봐야 했을 겁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한 이후로 수익이 왔다 갔다 일정하진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의 비용을 다 제외한 순수익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살았어요. 어떤 분들이 보면 벌만큼 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 시급도 안 됩니다. 8시에 카페 문을 열기 위해 최소 6시에 출근해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없이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고 있으며 단체 주문이 한 번씩 들어오는 날에는 밤을 새고 일을 하거나 쉬는 날 없이 7일 내내 일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이 일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맛있고 예쁜 것들을 만드는 게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 상대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어서 적성에 맞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3살 연상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고 나이 또래에 비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연봉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는 금전적으론 여유롭지 않아도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돈이 별로 없어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고 가끔 식사 대접도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이 건물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부모님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셔서 현재 월세 나오는 4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고 덕분에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제게는 친오빠가 둘이 있는데 오빠들도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드립니다. 저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을 때 기껏해야 부모님에게 2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마저도 막내딸이 새벽부터 고생하며 힘들게 번 돈이라며 받지 않으시려고 하시지만 월세 깎아주시니 그 대신이라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챙겨드렸어요. 부모님은 건물도 한 채 있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외에 다른 아파트도 한 채 더 갖고 계시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용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친정과 사정이 조금 다르더군요.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계시고 제 남편 위로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신우와 저희가 매달 시부모님께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돈과 아버님 어머님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셔서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생활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입으로는 맨날 돈 없다 소리를 달고 사시지만 두 분 모두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입에 풀칠만 하며 사시는 정도입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분 나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저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남편이나 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들에게 용돈 조금씩 드리고 저희도 적당히 먹고 살고 저금도 좀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어차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 그럴 수도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제가 만든 디저트들이 우리 동네 맘카페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인터넷에 제가 만든 쿠키나 과자, 케이크 등을 먹어보고 선물해주고 난 후기들이 올라오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지더니 물건을 만들어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저렴한 편은 절대 아니에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고 비싸고 좋은 수입 재료를 아낌없이 넣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손님이 몰려온다고 해서 갑자기 직원을 고용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재주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만든 제품을 좋아해 주시고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로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저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만들면 만드는 대로 팔려나가다 보니 매출은 계속 올라서 이제는 한 달에 가게 수익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겠지만 그건 몸이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직원을 뽑아볼까 하는 고민도 해봤었는데 제가 직원에게 잘해주고 잘 지낼 자신이 없어서 그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제가 만든 제품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죄송했지만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오히려 손님은 더 많이 찾아오셨어요. 가게가 바빠지고 돈을 많이 버니까 힘들긴 해도 갑자기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져서 기분은 훨씬 좋았어요.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한 벌 해주고 항상 빚지는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 친정엄마 아빠 모시고 나가서 근사한 저녁도 사고 용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는 하지만 친정만 챙기기에는 남편에게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난 설 연휴에 시부모님에게 세배 드리고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냐 물으시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기껏 해봐야 10만 원, 20만 원이 고작이었는데 갑자기 50만 원씩 큰돈을 현찰로 드렸더니 제가 로또라도 맞은 줄 아셨을 겁니다. 그냥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용돈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앞으로 더 많이 벌면 좋은 거 많이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좀 벌었다고 시부모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부모가 신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는지 당장 이번 달부터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못 드릴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돈 잘 버는 올케가 내 몫까지 좀 해. 제가 요즘 돈 잘 벌고 여유 있어 보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부부가 시부모 생활비를 다 내라고 하는 겁니다. 신우네는 얼마 벌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키우는 아이도 없으니까 부모님 정도는 책임지라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황당한 것이 제가 진짜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안 그래도 형편 고만고만한 신우에게 며느리가 돈을 잘 번다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신우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준 돈으로 신우와 조카를 데려다가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고기도 사 먹고 그렇게 인심을 베푸셨나 보더라고요. 두 분에게 제가 용돈으로 드린 100만 원을 며칠도 안 돼서 그렇게 다 써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신우가 심사가 뒤틀려도 단단히 뒤틀렸겠죠. 돈 잘 버는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부모님 생계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면서 하루아침에 손을 떼버렸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그 전화 받고 나서 딱 3일이 더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한테 돈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어요. 너 돈도 잘 버는데 50만 원만 더 보내줘라. 요즘 날이 추워서 우리가 일을 잘 못 나가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외면할 수는 없어서 50만 원 다 보내진 않고 30만 원만 일단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에게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때문에 이제는 신우한테서 용돈도 안 받게 되었는데 금옥까지 2배로 신경 쓰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신우가 용돈을 끄는 거지 그걸 제가 다 책임지겠다 말씀드린 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잘해드리겠다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어떻게 제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모두 다 책임지겠냐고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지만 그 이후로 나중에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할 땐 언제고 왜 시부모 생활비 하나 못 대주냐고 제게 따졌습니다. 정말 억울했고 저는 한 번도 돈 자랑한 적 없고 시부모님 설날에 세뱃돈으로 50만 원 한 번 더 드린 것이 그렇게 제가 잘못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우랑 말다툼하고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후에 결국 시부모 생활비는 다시 예전처럼 각 집에서 30만 원씩 보내기로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이미 저도 그렇고 신우도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 깨우친 것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고 앞으로 다시는 시부모에게 딱 정해진 용돈 외에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 하고 돈 잘 번다는 소리 들으면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정말 질투받을 만큼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근히 먹고 살다가 작년부터 요 몇 달 사이에 매출이 조금 올라서 겨우 얼마 더 버는 건데 시어머니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신우까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친정부모님한테나 잘해주고 남편이나 맛있는 거 사주고 말 걸 괜히 기분 낸다고 용돈 드렸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었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엊그제 멀쩡하던 시댁 TV가 고장나서 나오지 않는다면서 새로 하나 사야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자꾸만 저와 남편에게 TV가 고장나서 안 나온다며 사진을 찍어 올리셨어요. 다음날 AS 기사를 불렀는데 TV가 워낙 낡은 제품이라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서 그냥 이참에 TV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번에는 절대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남편이랑 신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TV값 별로 안 비싸고 70만 원, 80만 원 정도면 쓸만한 걸 살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이야 당장 돈이 없으니 남편과 신우가 반반씩 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저보고 TV 좀 사달라 하는 겁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요즘엔 75인치 정도는 돼야 TV 볼 맛이 나더라고. 안 그래도 엄마 눈도 안 좋아지셔서 TV가 커야 돼. 내가 몇 개 골라봤는데 올케가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서 저한테 TV 사진을 몇 개 보내왔습니다. 진짜 사람들 속셈이 어찌나 그렇게 유치한지. 자기들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진짜 꼴보기 싫었어요. 75인치로 200만 원 정도 하는 TV를 저보고 사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썩어 넘치게 있다고 해도 염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돈 없다고 했더니 시부모도 그렇고 신우까지 요즘 제 가게 매출이 잘 나오지 않냐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겨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누가 보면 저한테 돈 맡겨놓고 사는 사람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사 잘 됐다는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한 달에 200만 원 팔기도 힘든데 어머님한테 돈 잘 번다고 뻥친 거라고 했더니 방금 전까지 이악 물고 저한테 돈 내놓으라 달려들던 신우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뉴스 보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다 힘들다더라. 뭘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저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신우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너가 그럼 그렇지 어쩌다 잠깐 잘 된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네 어쩌네 하면서 TV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가게 일이나 열심히 하라시네요. 정말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가증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사가 좀 잘 되고 돈을 더 번다고 할 때는 시기와 질투를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안달이더니 사실 장사 안 되고 돈도 얼마 못 번다고 하니까 신우와 시어머니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서 비웃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너가 그럼 그렇지 너까짓 게 돈 번다고 까불어봐야 전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가게는 지금도 손님이 몰려오고 점점 더 잘 됩니다. 아침 오픈 시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가 만든 제품들은 매대로 진열을 해두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요. 요즘 일이 많다 보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하루에 만드는 양이 훨씬 늘어났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시댁 사람들한테는 돈 잘 번다는 티내지 않으려고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감히 며느리 주제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사람들입니다. 괜히 친정만 챙겨주기 미안해서 명절이랍시고 시부모님 용돈을 50만 원씩 더 챙겨드렸다가 아주 크게 혼날 뻔했어요. 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티 안 내고 조용히 사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댁 인간들에게는 절대 돈 있는 티 안 내고 시댁 가는 날에는 일부러 허름한 옷에 낡은 싸구려 가방 들고 갈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8살이나 많은 시누인데 어쩌면 그렇게 질투가 심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지 진짜 이번 기회에 시댁 인간들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만 적당히 베풀면서 살려고요. 작은 것이라도 선물 받으면 고마워할 줄 알고 저한테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